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작가 서윤진, 출판사 끌레마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서윤진 작가님의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문득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부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언어는 두려움, 죄책감, 근심 걱정이 담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와 비교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책에 담긴 자기사랑 언어를 자신에게 들려주기를 저자는 바랍니다. 말에 강한 힘이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해사를 돋게 해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작가 서윤진, 출판사 끌레마. 마음속의 작은 소동에도 쉽게 흔들리는 나를 위한 자기 사랑 언어. 5장의 목차로 이루어진 이 책은 1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2장, 나를 믿고 변화를 즐기기. 3장, 나답게 성장해 가기. 4장,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하기. 5장, 내 감정을 돌보기. 프롤로그. 흔히 말을 칼에 비유합니다. 말은 칼처럼 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때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비난해 심장이 베이는 고통을 느끼고 사랑하는 이가 던진 무신경한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물게 하는 것도 바로 말입니다. 일상적인 말들,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 무심결에하는 혼잣말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닌 것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기 사랑 언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문득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부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언어는 두려움, 죄책감, 근심, 걱정 등이 담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와 비교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에 깊은 상처를 내는 무서운 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흔들고 일상을 어지럽히고 삶을 공허하게 만들 때 이 책에 담긴 자기 사랑 언어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말의 강한 힘이 당신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한눈 팔며 살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겸손의 표현으로 자신을 평범한 사람 혹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만 잘났다는 자만심이나 거만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혹은 미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내 존재를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같이 못난 놈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불행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인생은 생기를 잃고 초라해집니다. 내게는 내 몫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만과 피해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는 내 몫의 삶이 있듯이 내 몫의 행복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잘 알아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언제 정말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며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 몫으로 주어진 행복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과 진짜 살아있다라고 의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기와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음을 의식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일을 할 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인 것이 좋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과 어둡고 상처 입은 내면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나 자체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결핍과 외로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갓난아기가 어떤 일을 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 논리와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그냥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내면의 아이는 때때로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다독이고 사랑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참 좋다.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끌레마 출판사의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